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단계평가 2단계 구술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술시험은요, 아선 문제고요. 각 점수당 5점씩 해서 총 25점이 만점인데요. 25점 맞기는 어렵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세요. 자, 25점을 맞으려면 한국인처럼 유창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목표 점수를 20점 정도 목표를 하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5문제인데요. 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1번과 2번은요, 그림을 보고 대답하는 문제고요. 3번 그림은 자신의 생각을 말해요. 일요일에 뭐 했어요? 그럼 본인이 한 거 말하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로요.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고요. 자, 5번 문제는요, 내용을 줍니다. 주어진 문장을 보고요. 그거로 대화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술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술 시험은 2대5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선생님 2분에 학생 5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게 되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책상 위에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구술 문제인데요. 우리 친구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자, 우리 친구들은 요 반을 잘라서 위에 그림만 보여주고요. 아래에 있는 문장은 선생님들만 볼 수 있습니다. 위에 학생은 그림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자,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 다시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2대5 방식이라 선생님 2분과 학생이 5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2대5 방식으로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순서대로 질문할 거예요. 자, 1번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가 그림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가 그림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요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친구에게 또 질문하겠죠. 나 그림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 그림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요. 자, 다음 질문합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다 그림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3문제밖에 없는데 2명의 친구가 남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4번째 친구에게는 다시 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친구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4점을 딱 줬어요. 자, 그런데 4번 친구도 또 똑같이 요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3점 이렇게 점수를 더 낮게 준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요리를 하고 있어요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야 됩니다. 앞에 친구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 그림의 사람은 프라이팬에다가 자, 무엇을 볶고 있습니다. 아마 토마토를 볶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점수를 조금 더 이렇게 높게 받을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5번 친구에게 질문하죠. 나 그림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아래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자, 이 여자는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빨래를 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셔야 점수가 높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친구 순서대로 또 묻는 것 같습니다. 활동에서 자, 땡땡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라고 말해서 이거는 누구예요? 본인을 말합니다. 1번 친구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아까 구체적으로 했죠. 요리를 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 구체적으로 뭐 해야지? 토마토를 어떻게 해요? 씻는다. 토마토를 씻는다. 프라이팬에 볶는다. 자, 이처럼, 자, 여러 가지 요리에 필요한 어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번이라 할게요. 2번 친구는 가나 다 중에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본인이 요리를 하면 요리한다. 빨래한다, 청소한다. 본인이 하는 거라는데 아까 1번처럼 똑같이 대답하면 안 된다 했죠. 자, 제가 바로 대답할게요. 저는 청소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청소를 주로 합니다. 해요. 다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세 번 친구에 또 질문합니다. 한 개 골라서. 자, 나의 일 중에서 어떤 일이 가장 어려워요? 자, 빨래 빠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면 세탁기 사용법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괜찮겠네요. 왜요? 한국어를 잘 몰라서 사용 방법을 모릅니다. 이것처럼 그림과 관련된. 자, 1번 다시 하겠습니다. 가해 활동에서 저는 뭐, 요리를 좋아합니다. 야채를 잘 볶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잘 끓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자, 그러면 가에서 어떤 일을, 자, 가나 다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라고 하면 본인이 요리를 하면 가를 말하고요. 빨래를 자주 하면 나를 말하고요. 청소를 말하면 다를 말해요. 그냥 청소해요.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왜 청소라는지. 자, 그래서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자주 합니다. 자, 저는 한국 음식을 잘 못해서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자주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저는 요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요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청소를 잘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처럼 본인의 경험을 그림을 보고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림이 없어집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요.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자,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친구의 질문하겠죠. 자, 1번 친구는 집에서 누가 집안일을 해요? 그러면 누가 할까요? 누가 만약이죠? 저는 혼자 살아서 제가 집안일을 합니다. 엄마가 집안일을 합니다. 누나가 집안일을 합니다. 우리 집은 집안일을 나누어서 합니다. 이것처럼 누가 하는지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가나다 활동 중에서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가나다 뭐였죠? 가는 요리, 나는 빨래, 다는 청소.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처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 자, 알겠죠? 자, 다음 또 친구에게 질문. 누가 집안일을 하는지. 자, 땡땡. 자, 그럼 요번엔 2번 친구. 자, 2번 친구의 고향과 한국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고향에서는 주로 엄마가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자, 남자 모두 같이 집안일을 합니다.처럼 자, 이거는 제가 몰라요. 자, 고향 나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향과 한국을 비교해서 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 나라에서는 주로 여자가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자, 남자 함께 아니면 모두 다르겠죠. 집안일을 합니다. 이것처럼 그냥 자신의 고향 나라와 비교해서 말하면 됩니다. 3번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되기 때문에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한국 사회 이해, 한국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어떻게만 대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식당에 전화를 해서 주문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휴대폰으로, 요즘에 앱에서 알죠?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통해 배달을 합니다. 배달을 주문합니다처럼. 자, 본인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휴대폰의 배달 앱, 그래서 눌러서 알아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음식을 배달해서 먹으면 어떤 점이 좋아요? 어떤 점? 집에서 배달하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밖에 나가지
안 와도 돼서 좋아요. 그죠? 그럼 집에서 편안하게 먹어서 좋아요. 자, 좋은 점. 배달해서 뭐 맛있어서 좋아요. 괜찮겠죠? 자, 이것처럼 어떤 점, 좋은 점을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또 어떤 친구에게는 자, 고향에서 무엇을 배달시킬 수 있어요? 한국과 똑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한국과 똑같으면 어떤 게 똑같은지. 치킨을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물을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달시킬 수 있는 물건이나 음식들을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어도 같은 거. 우리는 주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국처럼 치킨이나 뭐 또 음식을 배달할 수도 있고 또 뭐 물건을 배달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배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이렇게 문장을 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싶어요.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래에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읽는 게 아니고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싶어요. 자, 질문합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요거. 제가 건강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그러면 우린 요 세 단어를 갖고 짜다, 맵다, 달다, 음식을 골고루 먹다, 규칙적인 식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단어를 갖고 어떻게 한다?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 건강한 식사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짜거나 맵거나 단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더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단어는 보여줄 거예요. 이 종이를 보여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자, 2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생활 속에 운동 습관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또 물어봤어요. 자, 생활 속에서 걷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단어는 주어지고 그 단어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서 말해야 됩니다. 자, 건강하게 잠자는 습관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면 잠은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잤다, 일찍 잤다 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잡니다. 또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자, 이처럼 주어진 단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하기를 한다라는 걸 알고요. 이 패턴을 조금 연습을 하세요. 그런 후에 자, 내용은 바뀝니다. 자, 다양한 우리가 책에서 배운 내용을 바뀌겠지만 문제 하는 포맷, 스타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사회통합정보망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고 말하기 연습을 한 후에 자, 단계평가를 본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